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이다. 하지만 전투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력한 항공무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미카제와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해 FA-50 개발 및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무장 추가 또는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하다.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는 노후화가 극심하다. F-5의 노후화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하지만 이제는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초기화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60대가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 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FA-50의 추가 생산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ADD는 지난 5월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 사전 개념 연구는 지난해 국방부 전력 발전 업무 훈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소요 제기를 위해 소요군에서 ADD에 요청해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용 성능, 운용 요구서, 대안 분석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공군이 FA-50 성능 개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됐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개량이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자식인 FA-50을 단자식으로 개조할 경우 항공력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나온다.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된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니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이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하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된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4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되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달 23일 북한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전투기가 있는 모습이 상호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갈마 비행장에서 미그-21 7대가 확인됐다. 5대는 북쪽 주기장, 나머지는 이주기장과 여객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자리한 경납고 근처에 있었다. 북쪽 주기장에는 평소에도 미그-21기 5대가 있었다. 같은 달 22일 위성 사진에는 북쪽 주기장에 미그-21 5대가 있었고 경납고 근처에는 미그-21이 일 대만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에는 미그-21 13대와 미그-17 3대, 미그-15 10대가 있었다.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경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 미그-21 9대와 미그-15 3대가 서 있었다. 38뉴스는 갈마 비행장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한 전투기들이 터널형 경납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했다. 38뉴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등장하는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이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 1을 넘어선 전투기지만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는 구소련 공군의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다. 미그-21보다 구형인 미그-19, 17, 15는 성능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는 적어도 기동성과 선회 성능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공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는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면 FA-50에 탑재되는 AIM-9L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7km를 조금 넘는다. AGM-65D 공대지 미사일도 25km 수준이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미그-21, 19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스람과 타우러스 K2 등을 갖추게 되면 북한의 구형 전투기 위협권 밖에서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정밀 타격 능력도 향상된다. 북한으로서는 F-15K와 KF-16에 이어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는 셈이다. 공군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북 억제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T-50과 FA-50은 공군의 전투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A-50 수출 과정에서 무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한된 작전 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그런 만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 방위사업 청과 TA-50 2차 양산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항공기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록에는 공군의 전투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카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0 2차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에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이, 말레이시아 총리 만나 FA-50 방산 세일즈.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기업계 FA-50, 기본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생산시설을 직접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며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으로 카이는 경공기업계 FA-50을 제안했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로 카이는 수출 마케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국 중 인이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다. 또 카이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제어공중기동 비행단의 FA-50, KT-1, KUH-1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카이는 FA-50 등의 한국산 항공기를 하산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 소개했다. 전날 카이 안현호 사장은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FA-50 추가 수출과 KT-1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8일엔 카이 사업본부장이 한국인 기업인과 응우이행 수원, 푹 베트남 총리 간 간담회에 참석해 수리온 의무 후송 헬기와 KT-1을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카이는 말레이시아 LIMA 에어쇼, 태국 DNS 방산 전시회에 참석, 각국 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이 관계자는 T-50은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필리핀, 태국 등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각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주기에 수출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6,883억 원 규모다. 2차 사업 기종도 국산 항공기 선택.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리프트 과정에 있는 조종사를 위한 항공기다.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 숙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인 TA-50은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공군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출처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훈련용으로 활용하던 KF-16의 전투임무 전환에 따라 추가 훈련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0전투비행단에서 KF-16으로 진행하던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은 없어지고 리프트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블록-2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기존 TA-50과는 다르게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며 야간 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공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돼
전투조종사의 전술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 유발효과 1.9조 기대.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 사천과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이 6,883억 규모 TA-50 2차 양산 계약. T-50 기반 공군조종사 훈련기 기동성 향상.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9일 방위사업청과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오는 2024년까지 TA-50과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금액으로는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공군 조종사의 전술훈련을 위한 항공기다. 기존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레이더,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 2차 양산 계약을 통해 납품될 TA-50은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성이 적용된다. 카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이번 TA-50 2차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제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제조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카이는 보고 있다. 또한 국내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또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로 주요 수출 국가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사실 T-50 계열 항공기의 국내 납품이 종료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TA-50 블록-1을 생산하기 위해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 FA-50 12대 4억 달러, 태국 12대 3억 7천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